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 문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11과부터 19과까지 이렇게 9개의 꼭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구인과 구직인데요. 먼저 구인이 뭐예요? 구직이 뭐예요?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인이라는 것은요,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 좀 다른 말로 하면 회사에서 직원을 찾는 겁니다. 회사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을 구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는 학원에서는 원어민 강사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찾는 것을 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반대로요. 사람이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회사를 찾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직이라고 얘기하죠. 자, 구직을 할 땐요. 회사에 가서 나 일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아니죠. 이력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경력, 어떤 것을 배웠는지, 학력,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 넣어서 써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작성하다, 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력서를 작성해서 줘야 됩니다.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회사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일하고 싶어요. 네, 이 사람이요.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도 회사원이 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지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라고 표현하는 것, 학교에 가서 여기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원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구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일할 곳을 찾는 것, 직장을 찾는 것, 이것을 구직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고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에 뭐뭐 동기는 이유는 한국에 오기 전 먹었던 과자 때문입니다. 아마 과자를 만드는 회사에 일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과자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하고 싶어요 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일하고 싶어요 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지원이라고 얘기하죠. 자, 사전적인 의미를 봅시다. 지원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조직, 학교, 회사, 기관, 학원 이런 것들이거든요. 어떤 조직에 들어가거나 일을 맡기를 원한다, 원하는 것을 지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을 봅시다.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여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이 가장 중요합니까? 구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저는요, 음식이나 구경하는 것,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나와 같이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행을 배울 때는 다른 중요한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것은 잠을 자는 곳이죠. 자, 그것을 숙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숙소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종류의 숙소가 있습니까? 민박, 호텔, 펜션, 유스 호스텔 이런 것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자, 민박이라는 것은 여관, 호텔 이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에서 어느 정도의 돈을 내고 거기서 잠을 자는 겁니다. 어떤 것이 좋아요? 네, 보통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보통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호텔은요, 비싸요. 시설이 잘 되어 있거든요. 아주 좋은 숙소입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규모가 크다. 고급이다. 고급 숙박시설, 숙박업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펜션은요, 민박과 호텔을 합쳐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민박과 호텔 장점을 섞어 놨어요. 왜냐하면 고급스러운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민박처럼 가정집 같은
편안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 고급스러운 시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호텔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분위기는 가정적으로 꾸민 것이다. 장점만 모아서 펜션을 만든 거죠. 자, 유스 호스텔의 유스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을 위한 숙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묵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묵다는요. 여행을 할 때 짧은 시간 동안 잠을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행하는 청소년들이 적은 비용으로 묵을 수 있는 국제적 숙박시설이고요. 어느 나라에나 있고 회원들은 더 저렴한 가격, 더 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숙박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벅은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규모가 큰 서양식의 고급 숙박업소이다. 맞아요? 좀 이상하죠? 호텔은 여행할 때 전문 숙박업소가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묵는 것이다. 맞아요?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자, 그런데요. 민박은 여행할 때 전문 숙박업소가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묵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호텔은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규모가 큰 서양식 고급 숙박업소이다. 이렇게 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둘 다 틀렸는데요. 이렇게 바꾸면, 자리를 바꾸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유스 호스텔은 수영장이 갖춰진 별장식 주택으로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다. 아니요. 청소년들이 가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곳이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답이 될 수 없죠. 자, 펜션은 민방의 가정적인 분위기, 호텔의 고급스러운 시설 이런 것들을 갖춘 소규모의 고급 숙박시설이다. 네, 맞는 표현이죠. 펜션은 민박의 장점, 호텔의 장점을 가져와서 만든 곳입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4대 명절은 설, 추석, 단오, 한식이 있는데요. 설 시기를 보면요. 음력으로 계산을 하죠. 음력으로요. 그래서 설은 1월 1일,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이 되겠고요. 추석은 8월 10일, 8월 15일인데요. 이때는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곡식과 과일들이 이때 나오게 되죠. 그래서요. 이때는 영어로 한다면요. 땡스기빙 데이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건요. New Year's Day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단어는 음력으로 5월 5일이고요. 참고로 양력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한식은요.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인데요. 계산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거는 날짜를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설에 먹는 음식을 봅시다. 설에는 떡국을 먹고요.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추석에는 송편을 먹습니다. 그리고 단오에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리치떡 또는 수치리떡 이렇게 말하는 것을 먹고요. 한식에는 차가운 음식, 찬 음식을 먹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풍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음식입니다. 음식인데요. 동짓날, 동지에 먹는 음식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부럼, 팥죽, 떡국, 송편 여기에 나온 음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 썼습니다. 부럼, 팥죽, 떡국, 송편이고요. 이쪽에는 명절을 써봤습니다. 동짓날, 설날, 추석, 정월, 대보름을 써봤는데요.
우리가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부럼은 언제 먹습니까? 부럼은요, 정월 대보름에 먹습니다. 땅콩, 호두, 잣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팥죽은 언제 먹습니까? 동짓날 먹는 음식입니다. 떡국은요, 설날 먹는 음식이고요. 송편은 추석에 먹는 음식이죠. 자, 팥죽은 동짓날 먹는다. 자, 동짓날에는 팥죽을 먹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귀신을 쫓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동짓날, 동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자, 어떤 날은요, 해가 뜨고 달이 뜨는데, 그러니까 낮과 밤이 있는데, 어떤 날은 낮이 짧고 밤이 길어요. 어떤 날은 낮이 길고 밤이 짧아요. 보통 이렇게 낮이 긴 것은요, 여름에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낮이 짧고 밤이 길다 이러면 겨울에 있는 일이죠. 그런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 이 날은 언제일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지, 동짓날입니다. 밤이 가장 긴 날, 이것을 동지라고 하는데 누가 좋아할까요? 사람이 좋아해요? 귀신이 좋아해요? 네, 밤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히 귀신이죠. 귀신이 그 날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무서울 수 있죠. 그래서요, 그날 귀신이 싫어하는 빨간색 음식을 먹습니다. 귀신은 빨간색 음식을 싫어해요. 그래서 빨간색 음식 팥죽을 먹으면서 귀신아 저리 가, 네가 싫어하는 빨간색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동지에 팥죽을 먹는 유래,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을 보도록 합시다. 생활과 정보인데요. 지역마다 생활 정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여러 가지 정보, 생활에 관련된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주의할 점들도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요, 전화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 전화를 이용해 상대방을 속여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거나 돈을 빼내는 사기 전화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느 나라에나 이 보이스피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임준 씨, 아들이 지금 아파요. 빨리 돈을 보내세요. 제가 돈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제 아들은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 사기를 당한 거죠. 보이스피싱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2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문제니까요. 자, 보이스피싱 전화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처하는 방법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가나 다로 나와 있는데요. 그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바로 경찰에게 그리고 카드 회사에 전화를 해서 빨리 정지시켜 주세요. 더 이상 예금이 나가지 않도록, 돈이 나가지 않도록 빨리 막아주세요. 이렇게 전화부터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를 빨리 해야 됩니다. 어디에요? 경찰과 은행, 경찰과 카드 회사에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들이 경찰서에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 돌려받는 것, 환급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먼저 빨리 전화를 해서 정지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에 가서 방문을 하는 거죠. 경찰서에 가서 피해를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금융회사에 가서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1번, 2번, 3번
다, 나, 가가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지역생활 정보지에 볼 수 있는 지역생활 정보지에서 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생활상식? 네, 괜찮습니다. 음식 광고? 네, 괜찮습니다. 지역 주민 전화번호? 이런 거 마음대로 알면 됩니까? 안 되죠. 자, 이것은 비밀이죠.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개인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활정보지에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부동산 매매, 매입 정보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소식과 알림입니다. 자, 여기에 청첩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알림, 알려주다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려줍니까? 소식을 알려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소식을 알려주는데 청첩장은 어떤 소식을 알려줍니까? 자, 여기를 봅시다. 청첩장은요, 결혼 등 결혼식 같은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청첩장은 영어로 쓰면 인바이팅 카드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니까 그것을 알려주고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 등에 남을 초대하는 글을 적은 카드를 청첩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반대로 이것은 축하받기 위해서 알리는 건데요. 슬픈 얘기, 슬픈 소식을 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부고인데요. 사람이 죽으면 언제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알리는 것을 부고라고 얘기하고요. 부고에는 장례식 일정, 장례식 장소 같은 것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례식을 알려주는 것, 그 다음에 결혼식을 알려주는 것, 이런 알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자, 내용과 가장 관계 깊은 것. 자, 역시 알림글이죠. 청첩장, 그리고 뭐 안내문, 초대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다 알림글이고요. 자, 이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림글이라고 얘기했는데 청첩장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결혼식을 알려주는 거고, 자, 개업 안내글이 나왔는데요. 개업이라는 것은 가게를 열다인데 이 열다라는 말은요, 처음 시작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게를 처음 시작하다. 생일잔치 초대장 뭐 문제 없고요.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찾다, 구하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까 직원을 구하다, 직원을 모집하다 라고 얘기했었죠. 아파트 단수를 알려줍니다. 단수라는 것은요, 물이 나오지 않다.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정전이라고 하죠. 정전 안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이 안 나오면 단수, 전기가 안 들어오면 정전.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걸 봅시다. 한국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요. 송년회와 송별회가 있는데 이 송이라는 말은요, 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내다라는 것은 빠이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를 보냅니까? 년을 보냅니다. 년이라는 것은 이런 한 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2월이에요. 12월이니까 지금 12월이니까 올 한 해가 이렇게 빠이빠이 하게 됩니다. 그때요, 사람들과 모여서 파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 한 해를 보낸다라는 의미로 송년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송별의 송도 보내는 건데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어떤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별이라는 것은 이별하다, 떠나다 라는 의미인데요. 떠나는 사람을 보낸다. 회사에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회사를 떠납니다. 그러면 송별회를 하고 빠이빠이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송별회를 하고 나서 빠이빠이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시무식과 종무식 좀 비슷한데요. 자, 1월에 일을 시작하죠. 한 해 동안의 일을 시작할 때 시작 뭐를요? 업무를 시작할 때 시무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12월에는 반대로 끝나게 됩니다. 업무를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종무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연초에, 그러니까 1월에 시작할 때는 시무식, 그 다음에 근무를 끝낼 때 12월에 근무를 끝내다 종무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회식이라는 말은 잘 알고 계시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이런 것들을 회식이라고 하고요. 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밖에 나가서 놉니다. 밖에 나가서 어울립니다. 이런 것들을요, 야유회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응과 지읒에 보면 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이라는 말은요,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동호회, 동창회인데 같은이라고 나와 있죠. 자, 동호회라고 얘기하면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좋아하는 거 뭐예요? 취미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 나도 자전거를 좋아해요. 저 사람도 자전거를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전거 동호회. 나는 기타를 좋아해요. 저도요. 그러면 기타 동호회가 되겠죠. 자, 그런데요, 동창회는 같은 학교를 졸업한 겁니다. 나는 어렸을 때 이 학교를 나왔어요. 저도 이 학교를 나왔어요. 저도 이 학교에 다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동창회를 하게 됩니다. 같은 학교는 동창회, 같은 취미는 동호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상회와 분녀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웃들의 모임을 얘기하고요. 학부모회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부모님,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모여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임, 이런 것들을 학부모회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연말에 주변 사람들과 다 함께 모여 한 해를 보내는 겁니다. 보내며 베푸는 모임 뭐라고 합니까? 자, 보내다는 송이고요. 뭐를 보내요? 한 해를 보냅니다. 한 해를 보내게 되는데요. 해는 연이라고 하죠. 그래서요, 송년회라고 얘기합니다. 한 해를 보내는 모임, 이런 것들을 송년회라고 한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7번째는 문화 탐방입니다. 여기서는요, 여러 가지 문화 체험을 하고 문화를 즐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공연을 보다, 공연을 관람하다, 전시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물건, 작품을 모아놓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보여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해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문제를 풀면서 이 내용을 좀 더 볼 텐데요. 이 유적들은 유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유적은 보통 박물관에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유적을 발견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유적들은 일반 뭐뭐가 끝나면 다시 박물관으로 돌아간다. 자, 찾아온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건을 한 곳에 차려 놓은 것, 여기 이렇게 잘 보이도록 놓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시라고 얘기하죠. 전시. 그래서 일반 전시가 끝나면 박물관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한국의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기는요, 무료 급식을 하는 곳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왜 도와줍니까? 왜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모두 가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요, 공동체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의식이라는 말은요,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하나, 우리는 하나다라는 생각이죠. 자, 그래서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로 친척, 진짜로 가족은 아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요, 마치 가족처럼, 친척처럼 소중하고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서로 가까이 살면서 정이 들어 사촌 형제나 다름없이 가까운 이웃, 이것을 이웃사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내가 진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웃사촌이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어려울 때는 먼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낫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낫다라는 말은요, 더 좋다, 더 좋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보다, 친척보다 이웃에 사는 그런 이웃사촌이 더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쉬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려울 때는 먼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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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자, 낫다, 여기 있죠? 낫다는 더 좋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1번으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려울 때는 먼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낫다, 더 좋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민과 상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잖아요. 걱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혼자 고민하고 걱정합니까? 아니요. 친구에게 또는 가족에게, 선생님에게 상담, 대화를 통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어떤 고민들이 있고 또 어떤 상담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담 분야는요, 심리 문제, 기분을 얘기하는 거죠. 내 기분이 너무 힘들어요,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학업 진로, 공부 문제 때문에, 아니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갔는데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고요. 가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관계가 안 좋아요, 부부가 관계가 안 좋으면 이혼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빠와 아이, 엄마와 아이가 관계가 안 좋으면 자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대인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섭식장애, 여기는 건강 문제와 관련된 건데, 밥을 먹으면 토하거나 밥을 너무 많이 먹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밥을 먹는 문제, 섭식장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자녀 양육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관계도 문제지만 시간이 없어요, 또는 돈이 없어요, 이런 것들도 자녀 양육의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해야 되는 방법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따뜻한 커피 등을 마신다. 저는 따뜻한 커피 좋아합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봅시다. 습관적인 폭식, 많이 먹는 것이 지속될 경우, 계속될 경우, 구토를 해, 토하다, 구토를 해, 위를 자주 비워낸다. 이거 맞습니까? 아동의 가정폭력을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하고 상담을 받게 한다. 아빠가, 엄마가 아이를 막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
신고해야 됩니까? 자,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아이를 낳은 후 겁이 나고 불안한 것은 거식증 증상이므로 병원에 간다. 거식증이라는 것은 먹는 것을 싫어한다. 먹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거식증이라고 하는데 아이를 낳은 후에 겁이 나고 불안하다. 이거랑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먼저 4번은 답이 아니네요. 자, 커피는 이제 1번부터 살펴볼게요. 커피는요. 잠을 못 자게 합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으면 커피를 마시면 안 돼요. 틀렸네요. 자, 그다음에요. 폭식도 구토도 폭식하는 거 그러니까 많이 먹는 거, 구토하는 거, 다 토해내는 거 이것도 몸에 좋지 않습니다. 구토를 하는 것은 안 좋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3번을 볼게요. 아동의 가정폭력을 목격할 경우 자, 여기 보세요. 아동의 가정폭력을 목격하면 즉시 바로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즉시 신고하고 상담을 받게 하는 게 맞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4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아이를 낳은 후 겁이 나고 불안한 것은 산후 우울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요. 뭐든지 너무 심하면, 너무 지나치면 당연히 병원에 가봐야 되겠죠. 너무 심하면 산후 우울감이 아니라 병이 됩니다. 산후 우울증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9가지 부분의 문화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9가지를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